저는 최근에 남편과 갈라선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 사귀게 된 사이인데 처음부터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저냥 사람은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확 끌리는 게 없었달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꽤나 마음에 들어했고 그 후로 지속적인 구애에 저도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냥 아는 사이에서 보던 남편과 막상 연인이 된 후의 남편 모습은 많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콩깍지라고 부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 개인으로만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년여의 연애 기간을 거친 후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게 되니 꽤나 심각한 불안 요소가 있더군요. 그건 바로 남편의 가족,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가족이 되겠네요. 저를 아는 거의 모든 지인들이 걱정할 만큼 저희 집과 시가 쪽은 기울기가 컸거든요. 하지만 먼저 언급했듯이 그놈의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버려 사랑만으로 전부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게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뭐 기운다는 말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돈 문제 말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희 집이 엄청나게 부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그만큼 시가 쪽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와 남동생은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공기업 간부를 지내신 친정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시곤 사업을 하고 계셨고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신 친정어머니 역시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서였거든요. 두 분은 자식 교육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학업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뭔가 배우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이죠. 저야 뭐 평범하게 대학교 졸업해서 아빠가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길을 택했지만 제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엔 운동 쪽으로 꿈을 펼쳐보겠다며 국가대표를 목표로 도전을 하더니 몇 번의 부상으로 인해 그 꿈이 좌절되면서 현재는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저희 남매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각자 하고 싶은 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저희 집과는 반대로 남편의 경우 아버님께서 꽤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셨는데 이렇다 할 재미를 못 본 모양이더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답니다. 그러다 남편이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당시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네 만의 소리가 나올 만큼 큰 위기를 겪었다는데 겨우 파산 신고와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겨우 집은 지켰다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막내거든요. 위로 누나 한 명, 형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할 당시 막 이혼한 상황이었고 애들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이 말해주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애들 친권이랑 양육권을 가지고 온 걸 보면 신우 쪽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 이후로 애들 아빠 쪽에서 양육비고 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인 것만은 분명하죠. 거기다 아주버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처럼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저희가 결혼할 그 무렵에는 결국 대형마트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냥 집에 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주버님 혼자 버는 걸로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이렇게 2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시부모님 역시 함께 사시기는 하지만 집 한 채 가진 거 말고는 따로 가진 재산은 없으시고요. 이런 남편 쪽 상황을 아는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양가 집안이 너무 기우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말하기를 자기는 결혼하면 독립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살 건 우리 가정에만 집중할 거라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실제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만큼 바라는 것도 없다. 그저 너희들만 잘 산다면 그걸로 만족하신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고요. 물론 친정 부모님, 그중에서도 특히 아빠는 적극적으로 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셨습니다. 사위감인 남편은 마음에 들지만 나머지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번듯하게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게 걱정이라고 하시면서요. 엄마 역시 아빠 말에 동감하신다면서 한동안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냐 자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엄마가 먼저 제 편이 되어주셨고 저를 도와 아빠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반대를 할 거면 끝까지 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만 인정해 주시라고, 안 그러면 애들 가슴에 한만 생긴다 하며 아빠의 마음을 돌려주셨네요. 신혼살림은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 보증금과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했는데 여기도 사실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는 친정 부모님께서 집을 하나 해주시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대신에 그 돈을 제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했죠. 사실 사업 아이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놓고 있었고 결혼하면 직장을 관두고 시작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물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터라 자금 조달이 관건이었는데 마침 집을 해주신다고 하니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어차피 아이 낳고 하면 휴직하고 뭐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그리 좋지도 않은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이야 언젠간 돈 모아 살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때가 있고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마침 그때가 제가 생각한 적기였기도 했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를 나왔고 그동안 구상했던 사업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기는 뭐하지만 키오스크 기술에 관련된 사업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누군지 특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비록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번듯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될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 궤도에 오르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불과 1년 만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 동안 저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도 미안한 일이었지만 온 신경을 사업에만 쏟아부었거든요. 그렇게 창업한 지 횟수로 2년 차가 되어갈 때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너끈히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에 200만 원을 매달 친정 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했죠. 용돈도 생활비도 아닌 딸이기 전에 저라는 사람을 믿고 투자해 주신 데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표시이자 배당금의 개념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한사코 안 받겠다 하셨지만 제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남편은 전부 알고 있었고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비밀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보다 돈을 잘 벌수록 괜한 일로 오해를 만들 수 있다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며 미안하다는 사과로 말을 시작하는 남편은 6개월쯤 전부터 신우한테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답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한테 다달이 용돈을 넉넉하게 주고 있기는 했는데 그 돈을 자기 누나한테 나눠주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순간 혹시나 싶어서 신우네만 그렇게 도와줬냐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신우네 도와주는 게 어쩌다 보니 아주버님 귀에도 들어갔는데 하도 서운하다 난리를 쳐서 그 후로 몇 번 도와줬다네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물러빠진 구석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자기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허튼데 쓴 것도 아니고 가족을 도와줬다잖아요. 그걸 야박하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만 시부모님에게 이미 제가 따로 달에 5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형제들까지 챙기는 남편이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은 지나간 거니 아무 말 않겠다고 대신 앞으로는 시가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절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나랑 먼저 상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 찝찝하고 마음 상한다고 했더니 남편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올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 차를 바꿔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워낙 알뜰하신 성격이라 현재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벌써 8년이 다 돼가는데도 좀처럼 차 바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올해가 아빠 칠순이시라 꼭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해드리려고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별말 안 하고 알아서 하길래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시부모님이나 누나 형한테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괜히 분란 만들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시부모님 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말 저녁에 시가에 도착하니 이미 아주버님과 식구들 그리고 신우와 조카들까지 전부 와 있더라고요. 마침 어버이날도 곧 다가오고 해서 제가 한턱 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죠. 시작부터 돼지갈비 20인분을 시켜놓고 소주도 몇 병 시켰습니다. 이왕 드시는 거 마음껏 드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다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섰네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다들 술에 조금씩 취하면서 일이 벌어졌어요. 눈치 없는 남편이 글쎄 제가 친정아빠 차를 바꿔드린다는 이야기를 해버렸더라고요. 어머님은 사돈이 자식 잘 둬서 매달 용돈에 차까지 받으신다며 부러워 죽겠다 그러셨습니다. 이어서 아버님 역시 그러게 말이야 하시면서 우리들은 자식 복은 글렀다 하시는데 영분위기가 불편했네요. 하지만 술 한 잔 드시고 그러실 수도 있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갑자기 옆에서 시누이가 한마디 보태는 거예요. 시부모도 부모라는데 자기가 되려 서운하다고요. 똑같이는 안 해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은 간신히 기어가는 똥차 하나 있는데 사돈 어르신 차 바꿔드릴 생각할 때 시부모 생각은 안 났냐면서 은근히 비아냥대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안 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넘칠 만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느껴져서 참은 거죠. 당장이라도 너나 잘하라고 한마디 웃어붙이고 싶은 거 겨우 억누르며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시조카들도 있는 자리에서 괜히 돈 가지고 어른들끼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모습 보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돈 많이 버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날 고깃집에서 식사비만 거진 6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물론 제가 자발적으로 사드린 거긴 하지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 차 뽑아주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대신 사과한다며 풀죽은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놈의 돈이 뭐길래 내 남편 기를 죽이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고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는 게 여간 안쓰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혼자 고민을 하다가 신우와 아주버님한테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말 나온 김에 시부모님 차 한 대 뽑아드리자고요. 물론 완전히 새 차는 무리고 키로수 적고 연식도 괜찮은 중고차로 싸드리면 어떠냐고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2천만 원 전후로 견적을 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 반을 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반은 아주버님과 신우 두 분이서 해결하시라 했죠. 대충 계산해도 한 사람당 5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건데 설마 거절할 줄은 몰랐어요. 아주버님이나 신우는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들은 그럴 여유가 없답니다. 제가 그럼 일단은 제 돈으로 구입을 할 테니 조금씩 형편이 되는 대로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글쎄 싫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보태고 제 돈으로 온전히 사들이라는 결론인 거예요. 저는 순간 마음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집안 지갑 노릇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자기 부모님 안 바꿔준다고 그렇게 서운하다 하더니 막상 돈 좀 보태라니까 앓는 소리만 하는 모습이 진짜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럼 됐다고 다음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돈 모아서 사드리자 그랬어요. 갑자기 신우랑 아주버님 둘 다 화를 내면서 지금 이 사람들 불러다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번다면서 꼭 돈을 받아야겠냐 버럭하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어쩜 사람들이 이리도 염치가 없는지 한심 그 자체였네요.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나는 며느리고 두 분은 자식 아니냐고. 근데 왜 며느리한테만 효도하기를 원하냐. 나 혼자 사드릴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두 분 하는 꼴이 얄미워서 그렇게는 절대 못하겠다 말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솔직히 여기서 일이 더 커지지만 않았다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아주 정신머리가 없고 뻔뻔한 인간들이구나. 뭐 그렇게 욕이나 몇 번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이 듣고는 아주 화가 난 상태로 퇴근을 하더라고요. 한 번 말을 뱉었으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거기다 자기 누나랑 형을 꺼지 취급한 게 맞냐면서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상의하고 말 것도 없다고 내가 차값에 반을 낸다 해도 싫다. 그러면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자 해도 싫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의가 필요하냐 그랬죠. 그리고 거짓 취급 역시 한 적 없다고 딱 부러지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하고 있었어요. 논리도 없고 이유도 마땅치 않고 오로지 저보고 자기 가족을 너무 무시한답니다. 결혼 전에 대화 잘 통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던 남자는 어디로 간 건지. 돈 때문에 이렇게나 찌질하고 못난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서글퍼지기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싸움하기도 지쳐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침까지 튀면서 당장 사과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야 사과를 하지 안 그래요?
그때부터는 저도 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한 남편이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서는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힘으로라도 제 앞에서 사과를 받겠다는데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핸드폰이고 뭐고 겨우 신발장에 걸려있는 차키만 들고 냅다 도망쳐 나왔어요. 그 길로 차 끌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남짓 걸리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가는 내내 핸드폰도 없으니 전화도 못하고 꼭비에서 남편이 쫓아오는 것 같은 공포심에 온몸이 부들거리기까지 했죠. 간신히 친정에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시더군요. 머리가 산발이 돼버린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길래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연락을 했는지 잠시 후 동생이 집으로 왔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제 집으로 올라갔죠. 현관문을 여니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따르워봤어요. 남편이 지승질에 못 이겼는지 아주 TV고 뭐고 다 때려부셔놨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런 사이코 같은 남자인 줄도 모르고 살을 부대끼며 살았다는 게 말이죠. 남편은 곧바로 제 동생한테 제압이 되었고 그 와중에 자기가 순간 이성을 잃었노라며 빌고 또 빌었지만 그따위 변명이 통할 시기는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빠 지인분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의 일은 변호사를 선임했지요. 기물파손과 협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명으로 남편을 고소했거든요. 당연히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요. 남편은 그동안 같이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시누랑 아주버님까지 다들 돌아가서면서 전화와 문자를 해대는데 그냥 핸드폰 번호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합의도 선처도 없다 했고요. 사실 그냥 합의해주고 이혼만 해버릴까 생각도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해해주고 봐주기만 했더니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남편 뜻대로 절대 안 해줄 생각입니다. 돈은 필요 없지만 위자료든 합의금이든 싹 다 털어낼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배려해줬더니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건가 싶어 씁쓸하네요. 역시 주위에서 뜯어말리는 결혼은 2번, 3번 생각해보는 게 맞나 봐요. 비록 늦은 후회지만 지금이라도 훌훌 털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